안녕하세요. 유로맘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가 영어 환경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뭐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들 바쁜 일상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매일매일 드리는 노력이 산으로 가버린다면 이것처럼 또 슬픈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 영어 환경을 좀 잘 점검하기 위해서 4 가지 안 하면 좋은 것, 오히려 안 하면 좋은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준에 안 맞는 소리 노출. 영어 소리가 좋대.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 틀어 주고 영상 틀어 주고 하는 이 부분 효과가 있나요? 질문 주시는데 효과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아이가 흡수를 할 수 있는 소리, 대략적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소리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뭘 틀어 줘야 돼? 그 흡수율을 높이는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이미 본 적이 있는 그림책이나 영상과 연결된 노래, 즉 영상, 영화 OST나 그림책 노래 또는 음원을 틀어주시는 게 흡수율을 훨씬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어 외우기. 저희 정말 많이 얘기 듣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학원 들어가면은 많이들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단어 외우기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문맥이 없는 단어를 외우는 거는 쉽게 증발해 버린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fficient, 효율적인 이렇게 외운 단어는 2주 뒤에만 물어봐도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문맥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상황, 어떤 발음이 나는지 아는 상황에서 외워야 남이 외운 단어가 아니고 내가 외운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이미 재미있게 본 그림책 여러 번 반복해서 본 책 속에서 핵심 단어, 그게 이제 사이트 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 페이지에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다시 발음을 들어보면서 뜻을 그림으로 연상해서 그려보면서 워드 퍼즐로 스펠링까지 체크하는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첫째도 둘째도 1년 이상 진행하면서 지금은 어떤 리딩도 어떤 레벨이나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피킹과 쓰기에 단단한 기초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상 대화예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찔리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영어 대화를 전혀 받아들일 수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속사포로 쏟아낸다 했을 때는 아이가 거부를 안 보이는 게 이상하죠. 아이가 특히 부모와는 일상에서 편안하게 가장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막힌다는 그 부분. 그리고 본인이 대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거부 반응은 그냥 대부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아이한테 먼저 계속 대화를 걸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영어로 반응했을 때, 즉 많이 들어서 차고 넘쳐서 표현을 갑자기 툭 엄마한테 한마디를 한다, 아빠한테 한마디를 한다 했을 때는 그거를 따뜻한 표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가 싫다 그래서 막 경직된 표정으로 아이가 "How's your day, mommy?" 이랬는데 "어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웃는 얼굴 80%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는 얼굴을 장착을 하시고 아이한테 해 주는 거예요. "Good. It was great."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이가 "I love it." 할 때 똑같이 그냥 "I love it." 요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내 말이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네. 내가 이 말을 더 해도 되겠네.'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즘 가장 흔히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요즘 정보가 다양하고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 것도 가져오고 저분 것도 가져오고 하루에 영어 루틴이 막 10가지 이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방법도 중심을 잡지 않고 막무가내로 계속 얹어가는 거는 아이도 부모도 번아웃이 오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정말 우리 집에서 유지 가능한 것인가? 이 우리 아이의 성향이랑 맞는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져오는 작업. 고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중심적인 방법이 뿌리가 내려졌다 했을 때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씩 얹어 주시고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일관성 있는 그런 방법,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본연의 방식대로 쉽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은 워킹맘인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아이의 성장은 보이지 않아서 눈물이 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방법 속에서 중심이 되는 방법이 없었고 또 부모가 그 방법에 대한 효과 이게 정말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각각 다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리고 정말 그분이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가치관과 성향에 맞는 부분으로 딱 세팅을 해 드린 다음에 다시 루틴을 잡았더니 훨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 하면은 과감히 빼는 작업부터 우리 먼저 시작하도록 해요. 그 위에 얹어야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서 결국 아이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그렇게 해서 저희 연말에는 이 부분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사실 저는 아이의 거부가 오기 전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당된다고 해서 굉장히 슬퍼하실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빼고 우리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꼭 실행해 줘야 되는 부분만 얹도록 해요. 유로네 친구들 안녕. 저 그래서 유튜브 계속 해요 말아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